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소리별님께서는 밥이 늘 맛있어서 밥도둑이면 큰일 난다고 하셨어요. 자, 그만 가자. 고무수 걸린 방으로님께서는 간장게장은 열이한테 사치니까 간장만 보내주겠다라고 하셨고요. 예, 네, 재밌네요. 나나님께서 멧돼지 잡히는 날 방어 파티하자고 하셨네요. 아, 정말 빨리 좀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경호처에서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어제 뉴스가 하나 났었어요. 현직 경호관이 이 경호실 내부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하죠. 양심 고백이라고 합니다.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글을 현직 경호관이 이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라는 소식 어제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근데 올리자마자 경호처에서 삭제해버렸다고 하죠. 다들 참 안타까웠을 겁니다. 도대체 뭐라고 올렸을까 궁금하기도 했죠. 그런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일단 A4 용지 3장 분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입수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법을 조금 아시는 분 같아요. 법을 좀 아는 분이라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조목조목 상당히 잘 쓰셨습니다. 특별하게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고 판례와 학설 그리고 과거 사례들을 인용을 해가면서 조목조목 쓰셨는데 왜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위법인지 그리고 지금 왜 윤석열을 더 이상 보호해서는 안 되는지 상세하게 쓰여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현직 경호관의 양심 고백, 체포영장 방해는 위법, A4 용지 3장 전격 공개입니다. 자,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특히 윤석열의 경호처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다 무너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호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곽 경계와 근접 경호인데 외곽 경계는 이미 다 무너졌다. 일단 경호처 전체를 대표하는 경호처 수장인 박종준이 투항을 했고 어제 이 외곽 경계를 담당하는 이진하 본부장이 투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경호처는 사실상 붕괴된 거나 다름없다. 라고 말이죠. 벌써 경호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호처 내부에서 윤석열 체포에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보도는 조중동은 물론이고요. 방송 3사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었습니다. 자, 내용이 이랬어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영장의 집행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차장이 현재 대빵이잖아요. 이 사람이 삭제를 했는데 담당 부서장이 삭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전산 담당 직원이 삭제를 해야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삭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큰 반발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왜 지우느냐? 틀린 말 하나도 한 거 없는데. 그래서 이 글이 다시 되살아났대요. 그리고는 이 글이 지금 외부로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유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는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아울러 경호처 내에서는 이런 글까지 삭제하라고 강요한 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은 사퇴해야 한다라는 내부적인 요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경호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개의 기둥이다. 하나는 외곽 경호고 하나는 근접 경호다. 외곽 경호는 경찰과 군부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찰 하나, 군부대 이미 이탈했죠. 수방사와 경찰 경호부대가 지금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과 수방사를 지휘하는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본부장, 외곽 경호 본부장이 이미 투항을 하는 상태죠. 그리고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그 경호원들, 이 경호원들 내부에서도 이거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반응을 억지로 억누르려고 했던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호실 내부에서 간부들부터가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미 경호처는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신복이라고 하는 경호처 차장, 경호본부장, 그리고 그 가족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팀장, 이런 사람들이 억지로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경호관들과 경호관 담당 그 간부들이 마음이 윤석열로부터 떠났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글쎄 어쩔 수 없이 경찰의 진입을 막으려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막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마치 우리 지난번 계엄 사태 당시에 우리 707 그 대원들이나 1공수 대원들이 국회에 쳐들어가는 척 하면서도 사실상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실질적으로 태업을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미 상황은 그렇게 진전이 되어 왔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 대표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어제 공개되었다는, 어제 쓰여졌다는, 그리고 경호처 차장이 강제로 삭제해버렸다는, 하지만 내부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구시켰다고 하는 그 글입니다. 자, 제가 그 글을 입수했습니다. 총 3장입니다. 제가 요 글은요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그 커뮤니티에 제 그 커뮤니티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이 법 쪽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설득을 한다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때 있었던 일, 그때 제기되었던 법 해석 등등을 예시로 들어가면서 그때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때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구속을 막기 위해서 이석기의 의원실을 막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통합진보당원들이 상당수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처벌 사례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가져왔어요. 지금 바로 똑같이 경호관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부분입니다. 현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은 2025년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선 일단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진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구인영장이 집행될 상황을 예상한 당 관계자 수십 명이 사무실 앞에 집결하여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 국정원 직원들이 보좌관 등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옷을 잡아 제치고 몸을 밀쳐 상당 기간 진입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무집행 방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지금 적용한다면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올 때 스크럼을 짜고 막고 있는 것 역시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만약에 공수처 직원이 들어왔는데 잡아챈다거나 민다거나 그 경우에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라고 한 거죠. 아니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이 당연한 얘기를 했다고 삭제를 된 겁니다. 아무튼 이 당연한 얘기가 드디어 경호처 내에서도 나온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집행하려는 국정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해 이를 방해하기 위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상,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이상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당화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영장이 이미 적법하게 법관에 의해서 발부되었다면 경호법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 라고 막았다가는 우리도 줄줄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 사례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인 의사연락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공모,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처벌된다라고 판결하였다. 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당시에 이석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진당 그 당원들이 모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았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번에 대통령실, 경호실, 경호처 직원들이 다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중요한 얘기가 세 번째에도 나옵니다.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등의 안전활동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이동 간의 경호와 경비 업무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이다. 자,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되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경호처 직원이 올렸고요. 놀랍게도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글은 삭제당해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삭제당할 건지가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항의를 받았고 결국 복구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글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경호처 직원들 안에도 우리가 과연 경호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공수처 직원들의 진입을 막아야 하는가 막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걸 두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호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수장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 경호처장부터 투항을 한 상태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비교적 온건파에 속했는데 온건파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강경파한테 밀려났고 사실상 경질당하는 수순에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또는 박종준을 희생양 삼아서 지금 경호처 차장이나 윤석열이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 박종준은 투항을 한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이 투항한 바로 다음 날 이진아 경호본부장이 또 투항을 합니다. 이로써 전체의 수장 그리고 외곽 경계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각각 투항을 해봅니다. 전체 수장이 무너졌고 외곽 경계 담당자가 무너졌습니다. 경호처는 지금 이제 무너진 거나 다름없죠. 외곽 경계는 이미 붕괴가 된 거고요. 근접 경호도 이제 붕괴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경호처 내부에서 나온 이 문건이죠. 지금 윤석열을 위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라는 글이 올라간 겁니다. 자, 이 글이 올라갔죠. 올라간 상태라면은 이제부터는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른 게 되어서 처벌은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접 경호에 나서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근접 경호를 할 수가 없죠. 외곽 경호가 완전히 붕괴되어서 근접 경호하는 사람들이 외곽 경호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근접 경호도 지금 이 상황에 살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경호 대상자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가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죠. 즉 윤석열에 대해서 인간적인 신뢰가 없어진 거야. 아니 보세요 여러분. 내란을 일으킨 게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지가 내란을 일으켰어. 지가 두목이야. 그럼 지가 책임을 져야지. 부하들이 아니라 지가 책임을 져야죠. 사실 야 부하들은 잘못이 없고 다 내가 뒤집어 쓸 테니까 야 부하들 건드리지 마 라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부하들이 다 잡혀가는 와중에 지는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몰라.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나는 평화롭게 하라 그랬어. 나머지는 지들이 했는지. 나는 총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책임을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신뢰가 가능하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왔군요. 마이크가 꺼졌다고요. 아이고. 아, 또 혼자 신나게 떠들었네요. 아, 열받아. 신나게 떠들었는데. 네. 배터리가 갑자기 다 됐네요. 요즘에 이 마이크 배터리 성능이 저하가 돼가지고 충전이 잘 안 되는 듯 합니다. 예.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겠네요. 아, 배터리 교체. 예. 예, 이번에는 좀 빨리 발견했습니다. 예. 덥다. 자, 덥네요. 덥네.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나요?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 하여튼 윤석열이 지금 인간적으로도, 예, 그 경호관들한테 지금 신뢰를 못 얻고 있대요. 인간적으로 지금 무슨 신뢰가 있겠어, 이 사람이. 예. 국민들한테 신뢰가 있고, 또 좀, 사람 인간적으로 좀 멋있어야지. 근데, 이게 뭐가 멋있어, 그죠? 예. 그죠? 자, 별 얘기 안 했어요. 윤석열, 인간적으로도 뭣도 없고, 그 다음에 지휘관, 남아있는 지휘관 얘는 지 출세의 욕심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무리한 짓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따라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음을 드러내고 있는 일이, 자, 오늘 아까 보여드린 그런 현직 경호관의 양심 고백으로 드러났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따, 힘들다. 자, 오밤중의 뉴스. 지금 시각이 12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도롱이님,